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세계적인 수준의 지역 대학을 만들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글로컬 대학 30사업에 순천대학교가 최종 선정됐습니다. 전남에서 유일하게 이름을 올린 순천대는 앞으로 5년간 1,000억 원을 지원받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글로컬 대학 30 최종 선정을 위해 순천대학교가 내세운 전략은 지역 특화 분야에 맞춰 대학 체제를 전면 개편하는 것입니다. 3대 특화 분야는 농업을 살린 그린 스마트팜과 글로벌 웹툰 센터 등을 활용한 애니메이션, 마지막으로 고흥과 율촌, 세풍산단 등에 집중돼 있는 우주항공 첨단 소재입니다. 순천대는 기존 5개 단과대학을 폐지하는 대신 이 특화 분야에 정원의 75%를 배정합니다. 지역 수요에 대응한 실무형 인재를 육성해 지산학이 함께 지역 발전을 이끌겠다는 목표입니다. 기업은 원하는 인재를 수급 가능한 대학이 될 것이고 지자체는 정주 인구가 늘어나서 전남, 나아가 대한민국의 지방시대를 완성하는 데 순천대학교는 예비 지정 이후 3개월 동안 최종 사업 대상에 포함되기 위해 다방면에서 역량을 결집해왔습니다. 지자체와 산업계 등 600여 곳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또 앞으로 5년 동안 지원받게 될 국비 1,000억 원과 별개로 발전 자금 유치단을 꾸려 1,600억 원의 추가 자금 유치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지금부터는 행정 조직 개편과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본격적인 사업 운영에 나설 계획입니다. 안정적 지원을 통해서 어떤 세계적인 특화된 인재 육성, 강소기업 육성 지원대학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올해 한국당 최대 50억 원을 지원합니다. 이후 내년 2월까지 전문가 컨설팅을 거쳐 대학별 실행계획서를 보완하고 수정된 계획서를 토대로 대학별 지원 규모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또 매년 이행점검과 3년, 5년 차에는 중간 종료평가를 실시합니다. 소수의 대학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역과 지역대학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글로컬 대학은 지역의 고등교육 생태계 발전을 위한 각자의 역할을 고민해야 할 것이며 역대 최대 규모의 대학 지원 사업에 전남에서 유일하게 선정된 순천대학교. 학령 인구 감소로 존폐 위기에 선 지방대학의 위기를 딛고 세계적인 대학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지 지역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순천대학교의 글로컬 대학 30 선정에 대해 지자체들도 잇따라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환영 성명을 통해 순천대 글로컬 대학 지정은 200만 전남도민 모두가 이뤄낸 쾌거라며 순천대를 지역 발전의 허브 역할을 하는 거점 대학으로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수개월 동안 실무협의체 구성과 회의 등 순천대 지원 방안을 고민해온 노관규 순천시장도 지방대학의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계기가 됐다며 환영의 뜻을 전했습니다. 전라남도가 10조 7,044억 원 규모의 2024년 본 예산을 편성해 전남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내년 예산은 올해 본 예산보다 3.5% 늘어난 규모로 일반 회계는 9조 5,956억 원, 특별 회계는 1조 1,088억 원입니다. 전남도는 대내외 경제 상황 악화로 올해 본 예산 대비 5천억 원 내외의 세입 감소가 예상되지만 긴축 재정보다는 더 따뜻한 전남 행복 시대를 열기 위해 중단 없는 재정 지원에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습니다. 여수 율촌지구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 정부가 타당성 조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전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민선 8기 여수시의 공약 사항이자 1조 원이 넘는 대규모 사업에 대해 과연 어떤 판단이 내려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전남 동부권 3개 시의 중간 지점이자 여수의 관문으로 불리는 율촌 지역. 인구 유입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개발 요구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지만 진척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율촌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민선 8기 공약으로 내건 여수시는 자체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에 타당성 조사를 요청했고 행정안전부와 용역기관은 지난 금요일 여수시로부터 사업 설명을 들은 뒤 타당성 조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전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산업인지가 많이 부족해서
산업용지를 확보하고 그에 따른 배후 도시를 개발해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율촌지구 도시개발 사업비는 1조 1,000억여 원. 오는 2029년까지 산업단지와 주거단지 등을 갖춘 거주인구 3만 5천 명 규모의 복합 신도시를 만들겠다는 게 여수시의 구상입니다. 사전 심사를 통과하면 다음 달부터 6개월 동안 본격적인 타당성 조사가 진행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기재부의 지방재정 투자 심사를 통과해야 비로소 사업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율촌 지역 주민들은 신속한 개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접근성도 편한데 다른 지역은 개발되는 반면에 우리 지역에서는 개발이 안 되고 인구 유입 정책에도 아주 좋은 그런 정책이 될 것으로. 율촌지구 도시개발 사업의 1차 관문인 정부의 사전심사 결과는 이달 말쯤 나올 예정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광양시가 지역의 산업 여건을 10분 활용해 수소도시 조성 사업을 적극 추진합니다. 광양시는 오는 2026년까지 4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나오는 연간 4만 5천 톤의 부생수소를 활용하기 위한 수소충전소와 배관 19km 통합 운영센터 등을 갖춘 수소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광양시는 2012년 8월 관련 당사자 간의 업무 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최근 포스코홀딩스와 실무 협의를 마쳤고 조만간 수소도시 마스터 플랜을 발표하고 수소도시 협의체도 출범할 계획입니다. 고흥군이 지역의 문화 발전을 선도하고 전문적이고 다양한 문화예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문화재단 설립을 추진합니다. 고흥군은 지역 문화정책과 문화예술진흥, 지역의 콘텐츠 사업, 문화 인력 양성 등을 사업 영역으로 하는 문화재단을 설립하기로 하고 주요 비전과 전략, 타당성 등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흥군은 이번 용역이 끝난 이후 군의회 보고와 전남도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문화재단이 설립되면 지속적인 고흥 문화정책과 국가 문화사업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축사 화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축사 화재의 80% 이상이 전기적 요인이나 부주의로 발생하는 만큼 철저한 시설 점검이 필요합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암의 한 양계장에서 새빨간 불길이 쉴 새 없이 타오릅니다. 소방관들이 진화에 나서지만 불길은 쉽게 잡히지 않습니다. 불이 나자 119가 긴급 출동했고 2시간 2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12개 동 가운데 10개 동이 전소됐고 수만 마리의 닭이 폐사했습니다. 현재 화재 원인은 조사하고 있고 피해는 지금 10동 한 8만여 마리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곡성의 한 돼지 축사에서도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3시간여 만에 꺼졌지만 축사 한 동과 새끼 돼지 2,500여 마리가 모두 불에 타 죽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축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4년 동안 전남에서 발생한 축사 화재는 192건, 피해 금액은 191억여 원에 달합니다. 축사 화재 원인으로는 전기적인 요인이 49.1%로 가장 많았고 부주의와 기계적 결함 등의 손으로 나타났습니다. 축사 화재는 발생하면 진압도 어렵고 많은 재산 피해를 가져옵니다. 50% 가까이가 전기 화재로 나타내고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축사 화재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환풍기와 배전반 먼지 제거 등 축사 전기 시설에 대한 각별한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지난 주말 전남 드래곤즈가 부산 아이파크를 상대로 한 홈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며 플레이오프 진출을 향한 불씨를 살렸습니다. 어제 광양축구 전용구장에서 열린 K리그2 38라운드 경기에서 전남은 박태용의 멀티골과 지상욱의 추가골을 앞세워 1위 부산의 3대0 완승을 거뒀습니다. 전남은 오는 26일 부천과 원정 맞대결을 앞두고 있고 여기서 승리하면 4위나 5위로 승격 플레이오프에 진출합니다. 올해 수능일인 11월 16일 광주 전남의 수능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수능일 당일 아침 최저기온이 2도에서 9도, 낮 최고기온은 13도에서 16도로
평년과 비슷한 기온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수능 예비 소집일인 15일에는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고 수능일인 16일에는 흐린 가운데 낮부터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날씨와 생활정보 정리해드리는 생활포커스입니다. 전남의 소매 판매 관련 통계가 작성 이래 최대 감소폭을 보였습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 3분기 전남 소매 판매액 지수는 96.8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9%가 줄었으며 7분기째 감소가 이어졌습니다. 전남 도림미술관이 예술과 확장 현실을 융합한 아트앤테크 진동하는 경계들 전시를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는 예술과 기술을 더한 실험적인 콘텐츠로 정나영, 김설아 작가의 작품을 차례대로 만날 수 있습니다. 여수시가 다음 달 8일까지 시내버스 시민평가단을 모집합니다. 학생을 포함해 총 100명을 모집하며 업계 관계자를 제외하고 평소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여수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매서운 반짝 추위가 요 며칠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올 가을 들어 가장 추웠습니다. 순천의 아침 기온 1도를 가리켰는데요. 낮 동안에도 12도에 그치며 평년 기온을 4도가량 밑돌았습니다. 내일도 아침엔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2도로 출발해 한낮 기온은 오늘보다 조금 올라 14도 전망됩니다. 모레부터는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 많고 흐려지겠습니다.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강하게 불던 바람도 내일은 차츰 약해지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지역별 기온 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여수가 5도, 그 밖의 지역은 2도로 오늘과 비슷하게 출발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여수 13도, 순천, 광양, 고흥은 14도로 오늘보다 2도가량 오르겠습니다. 해상에는 구름 많고 흐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앞바다에서 0.5에서 1m, 먼바다에서는 최고 2m로 일겠습니다. 여수의 내일 만조 시각은 오전 9시 34분, 간조 시각은 오후 3시 36분입니다. 지금까지 생활포커스 송유라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여수 검은항로의 예비 여객선이 첫 운항에 들어갔습니다. 여수시는 해수청의 예비선 운항 명령에 따라 280톤급 쾌속선인 검은도 사랑호가 오늘 여수 검은항로에 투입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선박은 승객과 승무원 420여 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기존 선박이 결항할 경우 여수 검은항로를 운항합니다. 토지 확보 현황을 속여 지역주택조합 가입 명목으로 총 77억여 원을 가로챈 조합장과 관계자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허위 과장 광고로 돈을 가로챈 혐의로 순천의 한 지역주택조합장 송모 씨를 구속 기소하고 같은 혐의로 업무대행사 대표 김모 씨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조합원 가입 계약 시 토지 확보 현황을 허위로 설명하는 등 계약자 241명으로부터 분담금을 포함해 총 77억 1천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